날은 뜨겁지만 뉴스는 좀 시원했으면 좋겠는데요. 잠을 좀 설치는 것 같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의 잠을 설친 모습 궁금하시면 지금 바로 유튜브 라이브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아니 진짜 밤에 잠시 에어컨을 끄면 한 5분 만에 더워져요. 너무너무 더워요. 저희 집은 지금 에어컨을 안 끈 지 얼마나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네. 또 중간에 한 번씩 꺼주는 게 좋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예, 전기고 위험하니까 네. 한 번씩 점검도 해주고 또 에어컨 자체에서 청소 기능들 있잖아요. 네네. 청소도 하면서 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더위 이겨내는 방법 뭘까 물어보면 사실 방법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더위는 막지 못해서 방서라고 안 하고 피서 피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추위는 막을 수 있으니까 방한이라고 하는데 네네. 피할 수 없고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이요? 네, 뭐예요? 좀 마음을 너그럽게 드시면 어떨까요? 마음을 좀 너그럽게? 예, 여름 아니면 또 이 땀을 운동하고 사우나 안 하는 이상 언제 또 겪어보겠습니까? 약간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거군요. 물론 안전과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되지만 그게 아닌 선에서는 조금 여유롭게 여름이니까 덥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아침에 속보로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네. 유럽연합과 미국 관세 협상 중이었습니다. 무역 협상 중이었는데 합의가 됐죠? 네, 이제 상호 관세부가 닷새 앞두고 막판 합의에 성공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폰데어 라이언 집행위원장과 1시간 반 정도 회동을 하고 나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유럽산 제품에 대해 15%의 관세율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또 EU가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도입하고 미국에 6천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걸 보니까 지난 22일에 발표됐던 그 일본과의 협상 비슷하죠. 그 내용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양측은 전략적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과 철강, 알루미늄은 15%의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50%의 관세율을 적용 중인 철강, 알루미늄에 더해서 의약품과 반도체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인데 반면에 폰데어 라이언 집행위원장은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을 포함한 대부분 분야에 15%의 관세율이 적용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네요. 해석에. 그렇습니다. 좀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협상 시한 종료를 닷새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합의로 무역 전면전은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관세인데요. 보면은 결국은 미국에 유리한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 네. 좀 미국을 통해서 돈 번 사람들, 돈 번 나라들 너희들 돈 좀 내. 네, 이렇게 된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협상은 만만치 않아요. 지금도 관세율 낮춘 게 뭐 113%, 115% 그러니까요. 이러니까요. 이제 다음 협상 상대가 중국이에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 시각 28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과 세 번째 고위급 무역 회담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회담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중이 이번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지난 5일에 이루어진 관세 휴전을 90일간 추가로 연장할 전망이라고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하기도 했고요. 예. 또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지난 22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초고율 관세 유예 연장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유예 기간이 추가로 3개월이 연장이 된다면 미중 간 관세 휴전 기간은 11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베센트 미 재무장관 31일엔 우리나라의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 총리 만나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시간에 조현 외교부 장관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데드라인으로 정한 시간이 8월 1일인 거잖아요. 네. 그 하루 앞두고 만나는 겁니다. 극적인 협상 타결에 성공할지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은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다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27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를 2주 뒤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반도체는 자동차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 수출품이라는 점에서 관세가 시행이 되면 우리 반도체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만큼 협상을 앞두고 좀 쟁점으로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 또 유럽 사례를 보면 뭔가 전략적으로 여태까지 잘 팔렸던 미국을 상대로
예상대로 수출을 잘했던 품목들은 관세를 낮춘다고 할 수도 없을 수 있어요. 어떤 네. 것들은 아예 관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15%를 내야 될 수도 맞아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건 또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인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이런 것들이 외교 정책에도 밝혀져 있는데 네.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미국의 상호관세 25% 부과 예고 이후에 공개석상에서는 관련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하반기 외교 안보 분야를 점검하면서 국익 최우선이라는 원론적인 얘기가 간접적으로 전해졌고요. 이 네. 기조는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지난 20일에 미국으로 급파가 됐고 시한전 마지막 주말까지 정책실과 안보실 중심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에 나가 있는 정부 대표단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이어가면서 대미 투자와 비관세 장벽 완화, 안보를 고리로 관세율 낮추기 협상안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는 분위기입니다. 한미 간의 통상 협상이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대통령실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협상 상대가 미국인 만큼 국익을 최대한 지키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가 될지는 이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합의한 일본의 협상 결과물이 우리 협상의 평가 지표로 활용될 거라는 부담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대통령실은 마감 시한까지 막판 줄다리기를 계속해서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도 일정 없이 계속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미 물밑 간에는 협상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당국자 간에 마지막 최종 협상을 하고 정상 간의 발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국내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특검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 네. 윤상현 의원 어제 불렀거든요. 네, YTN에서 그렇죠. 계속 보도해드렸습니다. 어떤 네. 얘기 나왔나요? 일단 좀 그 혐의를 좀 짚어드리자면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해줬다는 그 혐의와 관련해서 녹취록 많은 분들이 들었죠. 그렇습니다. 혐의와 관련해서 특검에 출석을 한 겁니다. 윤 의원은 보궐선거 당시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잖아요. 네네. 어제 소환 역시 그래서 업무 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앞서 그 말씀해주신 통화 녹취 네. 여기서 이름이 공개가 됐던 그렇죠. 거론이 됐던 거예요.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에 네. 그 윤 전 대통령이 명 씨에게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뭔가 영향을 미치고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보궐선거 공천에 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그렇죠. 이런 혐의에 대한 이제 수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뭐 들어갈 때도 그렇고 윤상현 의원 측에서는 별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뭐 특검의 발표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여러 가지 명태균 게이트라고 터진 이야기들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도 지금 불러서 조사한다고 하는데 일단 안 나오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연 내일 나올 것인가에 네.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입니다. 일단 네. 내일 오전 10시에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통보를 네. 한 상태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조사가 될지는 미지수인데 뭐 내란 특검팀 소환의 강제 구인 시도를 포함해서 4차례 응하지 않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역시 3주 연속 불출석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구속된 이후에 건강상의 이유를 알겠습니다. 들어서 버티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한길 씨가 갑자기 화제가 됐어요. 뭐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것들, 네. 윤어게인 이런 것들을 좀 표방하시는 분인데 네. 이분의 유튜브에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장동욱 의원이 출연했습니다. 출연하기로 했어요.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YTN의 그 보수 지지층이 보는 유튜브 채널에서 당원들을 대신해서 궁금한 점을 묻겠다는데 당 대표 후보로서 거절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출연 배경을 김문수 좀- 후보도 나가나요? 아직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편 다른 후보들은 전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서 왔다는 점을 들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조경태 의원은 장 의원과 김 전 장관 두 후보를 보면 마음이 착잡하다면서 이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윤어게인 추종자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탄핵 반대파와 대척점에 있는 후보의 승산을 높이기 위해서 혁신 후보끼리 손을 잡아야 한다고 거듭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혁신과 또 다시 조금 원래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는 팽팽한 대결이 있는 가운데 어제였죠. 민주당 당대표 후보 정청래 박찬대 두 분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는 협치 대상자가 없다. 네. 그럼 조경태 안철수 의원도 협치 안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 박상혁 민주당 의원과 함께 풀어볼 예정이니까요. 채널 계속 고정하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혁신파 후보 중에서 안철수 의원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하기는 전인데 본인의 쇄신한 발표를 예고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주진우 의원은 자신이 당대표가 되는 것 자체가 쇄신의 시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전당대회가 끝나도 계파 싸움은 계속될 것 같은데 초선의 계파색이 옅은 본인만이 전쟁을 끝낼 적임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마 의지를 내비친 건 7명이고요. 정식 후보자 등록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자, 정계를 은퇴한 건가요? 은퇴 안 한 건가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분 발언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이데일리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홍준표 10만 신천지 국힘 입당 교주가 윤 돕는다더라. 이런 제목이 나올 정도예요. 네. 이분의 발언은 계속 이렇게 좀 화제성으로는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 수사가 정권 출범의 정당성을 겨누기 시작한 가운데 묻혀있던 경선 갈등이 다시 좀 본격화되는 네. 모습입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26일에 남겼는데 토요일 날. 네, 특검 수사의 초점이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에 맞춰진 건 윤석열 정권의 정당성을 문제 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네. 지적을 하면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내가 앞섰지만 당원 투표에서 밀렸다고 회고를 했습니다. 예. 그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원 투표에서 승리한 배경으로 신천지, 통일교 등 특정 종교 조직 수십만 명의 책임 당원 대거 가입을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조를 권성동 의원이 알면서도 당원 투표 압승을 자신했던 것이라면서 윤 정권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거 당원 투표에서 이렇게 이길 줄 권성동은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의혹 제기하면서 네. 출범 자체니까 본인이 대선 후보로 나서지 못한 게 문제였다라는 그렇죠. 취지인데 그러면 권성동 의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박을 했습니다. 역시나 페이스북에 전형적인 허위사실 유포이자 문제를 늘 남 탓으로 돌리는 홍준표식 만성질환의 재발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탈당은 곧 이별인데 계속 연락하고 공격을 이어가는 건 스토킹 정치에 가깝다면서 더는 허위 주장에 침묵하지 않고 필요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열대야 좀 마음 편안하게 이겨내시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였습니다.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맛있는 요리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불맛이죠. 칼맛이죠. 신선한 재료의 맛이죠. 아니 맛은 손맛이죠. 바로 손보고 가세. 손 씻기, 보관 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다이얼하기, 세척 소독하기. 셰프의 기술은 요리를 살리고 식중독 예방 수칙은 안전을 지킵니다. 오늘도 식중독 예방 꼭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우 명예 홍보대사 개그맨 윤영빈입니다. 무더위에 지치기 쉬운 요즘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든든한 우리 한우 고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에겐 힘이 되고 한우 농가엔 희망이 되는 함께하는 한우 소비 바로 지금 꼭 필요할 때입니다. 저 윤영빈도 대한민국 한우와 함께 여러분의 건강과 경제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힘내자 대한민국 한우 먹고 이겨내자. 이 캠페인은 한우 농가를 응원하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초혁신 디지털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의회 의장 정혜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300만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 개발과 활발한 입법 활동은 물론 인천발 KTX와 GTX를 조속히 추진하고 인천형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민생 구석구석을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열사병 위험이 커지는 무더위.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준수해주세요. 첫째,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둘째, 작업장에 냉방장치와 쉼터 설치. 셋째,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넷째, 냉각조끼 등 보냉장구 지급. 다섯째, 온열 질환자 발생 시 즉시 119. 폭염에는 잠깐 멈추고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2시간마다 20분 휴식. 기억하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싱어송라이터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저는 준찬솔 삼형제의 아빠인데요. 그래서인지 10대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